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무래도 통증인데요. 이 통증은 갑자기 생기고 굉장히 심해가지고 밤에는 응급실로 오게 되는데, 이 통증의 원인은 바로 입니다. 왜 생기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 삼성병원 비뇨의학과를 맡고 있는 이영익입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로는 소변길을 말합니다. 소변 요자에 길 요자를 합쳐가지고 요로라고 하는데, 즉 소변에 나가는 길 전체를 요로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큰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 우리 몸에서 나가는 피 25% 정도는 신장을 한번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이 신장은 우리 몸에 있는 피를 걸려서 소변을 만들게 되는데, 즉 콩팥에서는 피가 걸려져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소변은 콩팥 안에 있는 공간을 거쳐서 요관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내려가는 요관을 따라서 내려가서 방광에 모이게 되고, 방광에 모였다가 어느 정도 돼서 소변이 마려우면은 소변을 보게 돼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가게 됩니다. 즉 이 콩팥, 요관, 방광, 요도,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결석이 생기면은 요로결석, 요로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면은 요로감염, 이런 것을 전체를 통틀어 요로라고 합니다. 요로결석의 형성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확실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가장 처음에 조그마한 결정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로결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 요관, 방광, 요도 어딘가에 돌이 생기는 건데, 모든 결석은 처음에는 콩팥에서 생깁니다. 콩팥 안의 공간에서 조그마한 결정이 생기고, 이 결정은 콩팥 안의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결정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 떨어져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가느다란 요관을 막게 되면은 굉장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관결석이고, 방광에서 커지면은 방광결석, 요도를 막게 되면 요도결석, 즉 요로결석은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요로결석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슘, 인, 요산, 스트로바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각각 결정은 우리 몸의 대사 적응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결석이 커지는 원인은 우리 소변 농도가 지나면은 이 결정이 점점 커져서 결석이 되는 건데요. 쉽게 이해하자면은 진한 소금물에 작은 모래알을 하나 넣으면은 그 모래알에 소금이 침착돼서 점점 커지는데, 이 성분에 대표적으로 칼슘이나 다른 요산, 인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금물 농도가 지나면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소변 농도가 이제 결석을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은 소변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결석이 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을 좀 많이 마셔야지 결석이 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안 드시고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소변이 진해지게 되면은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결석이 잘 생깁니다. 자,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무래도 통증인데요. 이 통증은 갑자기 생기고 굉장히 심해가지고 밤에는 응급실로 오게 되는데, 이 통증의 원인은 바로 폐색입니다. 이 폐색은 왜 생기냐면은, 처음에 결석은 이 콩팥 안에서 생긴다고 했는데, 이 콩팥 안에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결석은 폐색을 일으키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 돌은 콩팥 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돌은 가늘고 긴 요관을 따라 내려오다가 어디에 걸리게 됩니다. 콩팥과 방광을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인 이 요관이 막히면은 소변이 나오는 전체 길이 막히게 되고, 이것이 전체 폐색을 일으키게 되고, 요관 어딘가에 돌이 막으면은 위에는 소변이 못 내려오기 때문에 요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확장이 굉장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통증은 옆구리 또는 아랫배 쪽으로 통증이 오게 되고, 굉장히 심하게 통증이 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결석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요관을 긁어서 아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긁는 통증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장이나 요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는 통각이 없기 때문에 잘리거나 찔리거나 이런 데서는 아프지 않고, 오히려 피가 통하지 않거나 확장됐을 때 굉장한 통증을 느낍니다. 요관도 연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돌 옆으로 살짝 소변 내려가는 길이 생기면 통증이 완화됐다가 다시 어느 순간 꽉 막히면 굉장히 통증이 생겼다가, 이렇기 때문에 결석에 의한 통증은 심해졌다가 괜찮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가 괜찮다고 안심했는데 다음날 또 굉장히 심해가지고 응급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석 때문에 폐색이 생기면 콩팥에도 압력이 가해져서 무리가 되는데, 콩팥에 있는 신경이 우리 위쪽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 때문에 구토를 하거나 이런 증상도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복부팽만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가스가 찬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기도 하고요. 결석이 방광 쪽에 걸려 있을 때는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막 급하거나 이런 배뇨장애가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결석이 요관 벽을 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통증 없이 소변에 피가 난다는 증상만으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통증이 가장 심한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 외래를 볼 때 옆구리를 부여잡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 10중 8구 이분은 요로 결석 환자구나 대충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진단은 병력 청취가 우선이고요. 옆구리 통증, 갑자기 생긴 통증, 왔다 갔다 하는 통증, 그리고 혈뇨가 동반되었는지, 결석 가족력이 있는지, 이전에 결석 병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결석을 보는 CT입니다. CT와 엑스를 찍어서 요관 또는 방광 이쪽에 하얀 점들이 보이면 그것을 결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CT에서 대부분의 결석은 하얗게 병변이 보이게 되며 이 병변이 막고 있거나 그리고 그쪽으로 수신증이 보이면 아, 결석 때문에 이것들이 생겼구나, 요로 결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요로 조형 촬영술이나 단순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검사들은 정확도가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CT는 대부분 병원들에 있기 때문에 CT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결석만 보는 CT는 조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CT를 찍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결석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 약물 치료는 결석이 크기가 크지 않을 때 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4mm 이하 결석일 때 약물 치료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결석이 크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배출되게, 그래서 약을 써서 소변 나오는 길을 좀 넓혀주고 돌 주위 염증을 완화시켜서 빠지게 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돌을 밀어내는 이런 효과를 통해서 결석이 자연 배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외 충격파 세석술인데요. 이것은 비교적 최근 방법으로 우리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돌에 집중을 시킵니다. 돌이 커서 걸려서 안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이 깨지면 작아지니까 배출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적인 방법인데요. 수술은 말 그대로 직접 들어가서 돌을 깨가지고 꺼내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돌 크기, 위치, 그리고 환자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결석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요관은 좁은데 결석이 커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석을 작게 만들면은 그 소변의 흐름에 쓸려서 빠지게 되는데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로 결석에만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돌이 깨지면은 깨진 돌을 빠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비침습적인 시술로 환자 몸에 부담이 적고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성공률도 꽤 높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성공률은 좀 적습니다. 성공률은 우리가 보통 3번까지 하게 되는데 80%에서 90%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결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세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석이 여러 개 있거나 하는 분들은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결석이 하나만 있고 결석이 많이 크지 않고 이런 분들은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그렇지만 수술은 거의 마지막 방법이 되는데요. 약물 치료로 해결이 안 되거나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안 되거나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해도 결석이 해결되지 않을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수술을 거의 내시경으로 하게 되는데 내시경을 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 개복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이 있습니다. 지름이 거의 5mm 이하의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방광까지 금방 들어갑니다. 이 방광에서 요관이랑 방광이랑 만나는 구멍을 찾은 다음에 쭉 올라가서 돌이 있는 부위로까지 간 다음에 돌을 레이저나 다른 돌을 깨는 기구를 이용해서 돌을 잘게 부순 다음에 그 부서진 돌을 직접 빼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은 장점은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몸에 흉터나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도 길지 않고 실제 일상생활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체외 충격파 세석술보다는 몸에 부담이 좀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수술 기준은 병원마다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술 방법은 내시경 수술이 있고 복강경 수술이 있고 개복 수술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말 그대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돌을 깨는 거고, 복강경 수술은 배에 좁은 구멍을 내서 복강경을 이용해 가지고 돌을 깨는 수술이고요. 절개 수술은 옆구리 쪽으로 콩팥으로 직접 들어가서 돌을 꺼내는 수술입니다. 요새는 대부분을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 수술은 아주 짧으면 10분 이내로도 가능한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요. 그래도 내시경 수술은 합병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에 돌이 3cm 이상으로 매우 크거나 아니면은 아주 여러 개 돌이 있을 경우에는 개복 수술이나 경피적 신절석술, 즉 개복 수술이 훨씬 유리합니다.
케이스는 드물지만 콩팥을 거의 꽉 채울 정도로 큰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거의 몇 시간 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옆구리에 큰 한 1cm, 2cm 정도 구멍을 내 가지고 큰 돌들을 꺼내는 그런 수술이 필요합니다. 내시경 수술은 아무래도 돌을 꺼내기 위해서는 한 2, 3mm 단위로 잘게 꺼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개 수술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건강검진 같은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 정도 큰 결석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증상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까지 놔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수술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간단한 내시경 수술인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연성 내시경을 이용한 신장 결석 수술 같은 경우도 2, 3일 정도면 충분히 퇴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이후에도 일상생활에는 거의 무리가 없고, 퇴원 이후에 나중에 몸속에 있는 관을 일주일 정도 뒤에 빼고 나면은 모든 치료는 끝나게 됩니다. 요로결석은 한번 생기면 계속 재발하는 병입니다. 타고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분 섭취입니다. 요로결석 환자는 하루에 3리터 이상 수분 섭취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생수 페트병 2리터 정도 되는데 그 페트병 한 병 반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자판기 종이컵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에 15컵 이상은 마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을 많이 잃게 되는데, 이 땀으로 잃게 되는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수분 섭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생활 식습관인데, 식습관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덜 짜게 먹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멸치를 먹지 말아라, 비타민C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멸치를 먹지 않고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멸치를 먹고 비타민을 먹는 대신에 그만큼 물을 더 마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술을 드시는 분들은 결석이 더 잘 생길 수 있는데, 술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될 때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몸이 탈수가 돼서 소변이 진해지기 때문에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술 드시는 분들에게는 술 한 잔 마실 때 물 두 잔씩 마시고, 그 다음 날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이 있는 분들은, 결석은 통증이 매우 심하지만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에도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간단한 진통제 정도는 놔두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에 많고 밤에 응급실로 많이 오는 요로결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